거기 책장에 있어요. 책을 보면서 조금만 하고요. 제가 우선 치료를 하고 도시 생태토파 강사를 하는데요. 같이 접목시켜서 하는 게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도시 토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쫙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강사로 이렇게 양성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것을 제가 내드릴 수 있으려면 그만큼 뭘 해야 될까요? 반응?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스카트가 나오면 제 속에 있는 것을 다 못 끌어내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재미가 없어도 재미있는 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눈치를 시끄러워 하시지 마시고 촉구로 하셔서 눈치가 빨라야지 자랑을 떠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했죠? 목차는 정서가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시죠? 모르세요? 제가 금방 촉급으로 반응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촉급으로 시급하시지 마시고요. 거기 다 쓰여있어 눈치 있으니까 빨리빨리 읽어도 되는데. 자, 이런 순서로 오늘 강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살짝 이거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은 여러분한테 더 좋죠. 왜냐? 다져지는 계기가 되니까. 그쵸? 한 번만 듣고서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을 때 그거 기억 안 나도 나왔을 때 기억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거 기억했다가는 우리 용량 초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게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량에 한계가 있잖아요. 컴퓨터도 자기 용량 외에는 더 이상 저장을 못해요. 32기가면 32기가 이상은 더 못하는 거예요. 32기가보다 더 적게밖에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는 작업, 기억에서 지워야 할 건 빨리빨리 지우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예를 들어서 뱃속에서 나온 거 기억하고 3살 때 거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70평생을 사신 분들 7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겠죠. 왜 대화가 안 될까요? 나하고 그분하고 만났을 때 좋은 관계만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나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해 가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불쾌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뭐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나를 조절하고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많이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사전적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다 읽으려면 힘들죠? 그만 조금 눈으로만 읽으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호흡, 맥박, 봉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동계. 네? 네. 그래도 질문 안 하시는지요?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죠? 자, 동계라는 것은 심혈관계, 우리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죠. 무슨 자극을 받았을 때. 그런 걸 이렇게 한방용어로 동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놀라는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막 갑자기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동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모르는 거 없죠? 네.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우리 감정 반응이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얼굴 표정을 잘 감출 수 있는 분들은 뭐예요? 굉장히 복합해 있어요? 우리 얼굴 감정을 딱 숨길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또 마음이 더 여린 분일수록 또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른 손님보다 애들 손님이 더 무섭다.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애들은 다 느낌을 알아요.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가정에서 나를 환영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큰엄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즉각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애들 손님이 더 무섭다고 하는 거죠. 그 반응 상태들이, 우리 감정의 상태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희노애락, 공포, 증오, 연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속한다고요? 네, 정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이 정서가 없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라고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겠죠. 그죠? 정서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 계시죠? 비 오는 날도 계속 웃고 다녀요. 여기다 꽃도 달고요. 그죠? 머리에다 꽃 다는 것들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게 가장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 꽃을 다는 거예요. 그분 생각이. 근데 아무 때나 꽃을 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꽃을 달아야 할 때와 달아서는 안 되는데. 그죠? 흰 꽃을 달아야 될 때와 예쁜 꽃을 달아야 될 때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적인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다 결국은 다 마찬가지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적인 감정에서 반응을 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감정 상태를 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생리적인 작용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으로 나타나고 그걸 표현을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만 지니고 있는 병명이 있죠. 뭐죠? 시어머니한테 계속 받았어요. 나는 풀 데가 없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걸리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병명이에요. 저는 봤을 때 인물이신 거, 화학적인 합병이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하고, 근데 전부 다 표현을 했다가는 곤란하겠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하고 또 내가 그거를 표출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스스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그냥 시컷 노래를 부른다든가 어떤 분들은 가서 시컷 먹는다든가 맛있는 거를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를 시컷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집안에 있는 그냥 그릇들을 다 꺼내서 청소를 해주신다. 그릇 닦는다든가 이런 방법들로 주부들을 하죠.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술로 하시고 그죠? 좋은 거예요. 술로 하시는 건데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다른 짓을 한다든가 지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시면 좀 아주 후유증이 세죠. 정서는 영어로 이렇게 써. 이모션이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또 그래서 외적 자극에 의해서 내적 상념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밖에서 자극을 받으면 내 속에서는 반응을 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왜 정서는 뭐 다른 것처럼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을 안 하고 한양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왜 한양하는 거예요? 한양은 기른다, 이렇게 기르는 의미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도 기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기른다는 표현이 몇 군데 안 쓰이잖아요. 그죠? 자녀들 기를 때. 근데 정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예요? 답이 없죠. 왜 기른다고, 한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을 해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훈련받고 내 안에서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정서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글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뭘 써요? 책을 쓰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요.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시끄럽고 전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빨리빨리 반응해야지 빨리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책을 쓰시고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영화를 제작하는 또 영화 감독이 되기도 하고 또 탤런트가 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있죠. 화가가 되기도 하고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문학가가 되기도 하고 자, 표현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다양해요. 활용해서 자, 이렇게 정서를 내가 어떻게 길러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일반인들은 그걸 감상하고 내 걸로 소화시켜나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정서는 마음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느끼는 정서. 느낄 감자, 느낄 감자를 써서 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의 힘을 잘 길렀을 때 그 시기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힘을 기르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유머를 통해서. 또 뭐예요? 예능, 다양한 예능들이 예능이 많죠. 음악, 미술, 또 그냥 탤런트, 뭐 영화, 연극 이런 것들, 문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삶의 다양한 경험. 경험보다 더 큰 스승은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EQ. EQ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모션 컨트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제를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마음의 힘을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내가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용해주고,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나도 이게 마음의 힘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것만 얘기해.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받아줘. 자기 것 표현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옆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예요? 그 사람 걸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늘
자기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항상 자기도 필요한데 같이 있고 싶겠어요? 떠나가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방면에서 보면은 성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숙해 나가야 돼.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만큼 나이값을 해라고 우리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먹은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맞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들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길러내고 양해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뭐예요? 참아줄 수 있는 인내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 먹으나 안 먹으나 어린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내 친구가 계속 어린아이처럼 나한테 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계속 같이 친구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힘들죠. 한동안이죠. 그리고 내 피를 나는 형제랑 그리고 자녀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자녀라든가 형제라든가 형제들도 계속 손 올리고 나한테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보기가 힘들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역할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정,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시에서는 참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시죠? 유치원생이 더 바빠요. 너희들보다. 왜 바쁜지 아시죠? 강남은요, 유치원 때부터, 어린애 때부터 전부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갈 거, 전부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테두리 안에서, 물 안에서 전부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리고 레벨에 맞는 사람들만 사귀어요. 교제비도. 안 그러면 레벨이 조금 자기가 차이 난다. 그러면은 친구 못하고. 그리고 친구가 틈도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시죠? 얼마나 바쁜지. 네. 근데 강남 쪽은 그렇게 더 심해요. 근데, 네, 강북 쪽, 이제 서울도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곳에서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복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 내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길러서 나눌 수 있는가. 지금 그거 하시기 위해서 여기 모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많이 하셔가지고 잘 나눌 때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 못 나누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잘 그걸 나누고 컨트롤해 나가면 나에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정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편지 하나만 써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사서 먹어보잖아요. 맛있으면 또 이렇게 주문할 수밖에. 왜냐하면 믿고 살 수 있잖아요.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힘을 기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신 분들은 손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니까 제가 오늘 즐겁고 입만 즐겁고 머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손도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서는 그렇게 됐고 이제 텃밭에 잠깐만요. 우리 도시 텃밭에 대해서 앞에 분들이 다 얘기했죠. 그래서 살짝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기 대부분 사진은 이제 큰 사진들 외에는 제가 한 것들이거든요. 큰 사진 밖에 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유치원생들 옥상에서 텃밭 만들어가지고 잠옷 입고 와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고등학교 여고예요. 여고였는데 빈약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돈은 적게 받고 이렇게 해서 수족을 상자 재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섞어서 지금 만들어낸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물 주고 있었잖아요. 그 꼬마요. 거기 옥상 텃밭이에요.
여기 옥상 텃밭이 굉장히 잘 되었죠. 자, 여기는 남부 여성발전센터에서 저희가 기른 거예요. 계단에다가 그 앞에 들어간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다 쭉 이름 써가지고 날짜를 써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기른 거거든요. 여기 계단에다가 이렇게 햇볕만 있는 옥상, 여기는 옥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잘 자라가지고 수확도 많이 했어요. 여기는 그 어린이집 마당이에요. 마당 한켠에 이렇게 한 켠을 읽어가지고 이렇게 저쪽으로는 애들이 노는 놀이터. 한쪽에 또 백송이 있어가지고 백송 어린이집이라고. 백송이 보시지 아시죠? 하얀 소나무요. 그래서 백송 어린이집에서 수업하던 한 곳이에요. 여기도 시금치 심었어요.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 지하철 기찻길 옆에 도로가 있고 그 안쪽에 자치인데 바로 이 옆에는 이 옆쪽은 이렇게 빌라 종류 그래서 다 빌라인데 이쪽에 텃밭 일궈서 이렇게 해놓은 자 여기는 공원 여기도 옥상 텃밭이에요. 네, 여기도 옥상 텃밭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서울의 숲대 옆에 있는 햇빛 어린이집이나 거기서 이제 바라에다가 물 심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반 옆에 여기 거기 이제 소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마당 한켠에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대나무가 울창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햇볕을 좀 많이 가려요. 근데 이제 지금 고추가 굉장히 시력이 잘 됐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 대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상추 심어놓은 여기는 이제 주머니 텃밭. 작년에 이제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주머니 텃밭.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까왔어요. 이거는 이제 서울의 모습이에요. 서울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조금 강남 쪽은 아니에요. 아시죠? 강남 쪽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이제 골목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골목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위에다가는 감자나 고구마 이렇게 심어가지고 수확도 괜찮거든요. 여기는 베란다요. 여기는 옥상 텃밭이요. 여기는 어린이집 옆에 짝퉁이탕 이용해가지고 텃밭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나무 심어 여기 길을 통나무 가지고 판자를 준비해서 길을 만들고 이거는 인터넷에 싸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옥상 텃밭을 조성해가지고 이쪽이 실제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시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금 고양시가 거기다가 짓고 있는 걸 잘 알거든요. 애들이 이제 텃밭놀이 하면서 같이 이제 전통놀이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애들이 노는 거죠. 그럼 도시민들이 왜 이런 텃밭을 하는지 다 아시죠? 도시에서는 먹거리가 어디서 오는지 써놓긴 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백화점 이런 식품 코너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다 쓰여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한살림 같은 데는 친환경으로 이제 직거래 이제 해서 거기 이제 회원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즘에는 많이 여러분들이 내주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생산자 표시 다 하고 생산지역 그리고 날짜까지 다 표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도시에서는 워낙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또 이거를 정확하게 전부 다 알 수가 없고 또 그거를 농약에 대해서 또 수입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그 불신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시골에 이렇게 친척이 있다든가 이렇게 아는 분들은 다 직거래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저소득층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싼 거, 저렴한 거. 서울은 다 과일 같은 것도 썩은 것도 다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사다 먹어요. 여기는 썩은 거 잘 안 드시죠? 여기도 드시나요? 복숭아는 이제 벌레까지 밤에 불 켜지 말고 먹으라고 하던데, 그죠? 그 복숭아 벌레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옛날에 그 할머니한테 제가 들었는데,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썩은 것들, 거의 이제 겉으로는 조금 말짱해 보이고 거기다 썩은 것들도 거의 다 사먹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싸니까 저렴하니까 이제 다 사게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다 팔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상한 것들은 다 돈 주고 사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텃밭 농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어떤 면이 있어요? 안정성이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바로 오늘 심었으면 내일 수확할 수 있나요? 전혀 아니죠. 어떤 거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거는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되고 이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씨 뿌리고 나서부터는 최소한 한 달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예요? 이런 텃밭 농사를 해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직접 길러봄으로 인해서 기다리는 인내심이 배우는 거예요.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을 배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한두 명이 되면 많아야 3명.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명인데도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럴 상황들이 없어요. 옛날에 현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차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려면. 저절로 형제들 간에 저희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혼자 있는 애들은 뭐예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나눌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냥 부모님들이 한두 명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리적으로 뭐예요? 안정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간에 쫓기고 학원 가야 되고 또 학원도 한두 군데 안 다니고 학교에 갔다 오면 바로 학원 가야 되지 뭐 학원도 뭐 태권도, 피아노, 미술 어렸을 때는 이걸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시간이 굉장히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뭐예요? 자가용으로 날라요. 왜냐면 학원 앞에 대줘야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가지고 그 시간에 빨리 가라고. 이렇게 계속. 전화로 애들을 시간 맞춰서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내하고 뭐 하고 할 틈이 없어요. 그냥 바쁘다 바빠요. 그냥. 계속 바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텃밭 농사를 하게 되면 여가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텃밭에 가서 옆에 있는 농사짓는 분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도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 인사도 안 하면 거의 안 해요.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할 정도로 그런 거 막혀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양평도 아파트 있지 않나요? 네, 있어도 여기는 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안 하고 특히 강남 쪽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바로 발견도 못해가지고 한참 지나서 발견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소외되신 분들은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환경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공원도 굉장히 많이 꾸미거든요. 개발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건물들이 나가면 그곳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공원을 꾸미려고 해요. 근데 그 공원을 꾸미면 그 공원에다가 또 뭘도 해요? 네, 텃밭도 조성을 해요. 그리고 노들섬에 텃밭이 조성이 됐어요. 이번에 올해 처음 텃밭이 조성돼가지고 지금 텃밭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텃밭을 도시에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가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서 막 농사를 져서 쌈채처럼 이거 먹어버리면 여기 있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네?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네. 도시내 농업이 좋은지 네. 알 수 있는 저 네, 맞았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주말농장에서 하는 거 가지고 다 못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득이 되는 게 많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들의 심정도 알고, 또 농사의 중요성도 알고, 먹거리의 소중함도 알고, 이런 것들 다 알게 되면서 또 뭐예요?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쌈채소를 사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어보니까 벌레도 먹고, 이제 벌레 먹으면 또 이제 잘 못 먹어요.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걸 먹으니까 뭐예요? 더 많이 사서 먹게 돼요. 왜냐면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다 충당이 안 되니까 더 사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텃밭 농사를 함으로 인해서 텃밭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된 농업생활, 편안한 신고, 우리가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안전한 먹거.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귀촌 하잖아요. 그죠? 네. 편안 안전된 농업생활을 자기가 먹을 거 가꾸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잠깐 게임을 하도록